좀 더 가혹하게, 좀 더 잔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을 지금 힘든 상태의 빚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아, 얘 사기꾼일 수도 있어, 가짜일 수도 있어, 돈 보내주지만 않으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나라도 당하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게 되실 겁니다. 50대, 60대, 심지어는 70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야,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50대 남자의 너를 좋다고 하는 게 말이 돼? 그런데 그게 좋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50대 분들 입장에서 로맨스 스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인가요? 실제로 당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솔직히 로맨스 스캠 얘기만 들으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런 걸 왜 당해? 그런 거 당하는 바보도 있나?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그리고 뭐 텔레그램 같은 데서 저도 매일 와요. 어떤 사람이 말 걸고 이런 거. 그걸 왜 당해?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시면 솔직히 나라도 당하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게 되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 단계는 보통 이런 식입니다. 그냥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박기태인데 박기태한테 물어보지 않고 안녕하세요, 혹시 김일환 씨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진짜로 잘못 알고 그렇게 물어본 걸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 뭐 돈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김일환 씨 맞나요? 라는 질문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답을 해줘요. 뭐라고 답하냐면 저는 박기태라는 사람인데요, 잘못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순간 시작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보통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다음 달에 한국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가이드 김일환 씨한테 연락을 한다던 게 제가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했나 보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그런갑다 하겠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또 하는 거죠. 근데 한국인이신가 봐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제가 다음 달에 한국 여행 서울로 가요. 전주로 가요. 서울로, 동대문으로 가요. 그런데 혹시 한국 가면 꼭 먹어야 될 식당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가게들은 보통 한두 개씩 있잖아요. 추천해 줄 수는 있잖아.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는 사실 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설령 이게 가짜라 한들 긴가민가 하면서 나도 반신반의 하면서도 별 큰 문제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게 하나를 추천해 줍니다. 토속촌 삼계탕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기가 막힙니다. 국물이. 여기 꼭 가보세요 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끊어요. 그리고 다음날 삼계탕 먹은 사진과 예쁜 이제 여성분일 수도 있고 남성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오는 거라고 하면 예쁜 여성분이 삼계탕집 앞에서 막 사진 찍은 사진이 와요. 일본 삼계탕 말씀해 주셔서 알아봤더니 저희 동네에 일본에도 삼계탕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미리 한번 먹어봤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정말 한국 음식은 너무 맛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와요. 그러면 내가 삼계탕집 추천해서 일부러 밥까지 먹었다는데, 그리고 사진을 보면 굉장히 예쁘고 발랄한 어떤 젊은 여성인데 한마디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랬군요. 이렇게 한마디까지는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질문이 나오죠. 오빠는 오늘 뭐 드셨어요? 나는 기본적으로 누가 나한테 밥 먹었냐 이런 거 물어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 인생에. 그런데 이렇게 차근하게 물어봐주면 그 정도는 또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오늘 나는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대화를 해주면서도 약간 심심이라든가 아니면 GPT랑 노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생각은 있죠. 얘 사기꾼일 수도 있어, 가짜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조심하냐? 돈 보내주지만 않으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가 돈 요구하면 난 바로 차단이다 라는 생각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길게는 6개월도 해요. 1주, 2주에서 두세 달은 기본이고 6개월까지 이렇게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동안 돈 요구를 한 번도 안 하고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하고 대화가 오가다 보면 사람이 어느 정도 정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정이 붙은 상황에서 또 약간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나는 지금 50대 남성, 60대 남성인데 오빠 이렇게 부르면서 너무 좋다. 한국 남자들은 너무 친절하다. 오빠 너무 사려 깊다. 네, 그러면서 막 이제 속에 깊은 얘기들도 합니다. 우리 아빠는 엄청 부자지만 집에 사랑이 없고 일찍 이혼했고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서로 나누다 보면 정이 붙습니다. 심지어 AI랑도 정이 붙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GPT랑 대화하면서 정도 붙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대화 넣으면 당연히 정이 붙게 돼요. 이 정도로 얘기한 상황에서 마음을 완전 산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돈 주세요 라고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요즘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빠 이제 만나러 갈 시간이 됐어요. 나는 만나고 싶은데 만나서 나는 정말 이렇게 마음이 통한 대화가 티키타카가 잘 된 사람은 처음이에요. 저는 오빠 만나서 사귀고 싶고 결혼까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빠는 돈이 너무 없어서 우리 아빠가 반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빠 돈 보내주고 싶은데 일본 외국환 관리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돈 바로 보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금 ETF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돈 넣어드릴게요. 돈 넣어주세요. 그러면 앱을 들어갈 경우도 있고 웹에서 보더라도 아이디를 줘요. 아이디를 딱 들어가면 혹은 내 이름으로 내 본명으로 계좌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계좌나 계정에 들어가서 보면 진짜로 이 사람이 2천만 원, 3천만 원을 넣어줬어요.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돈을 줬다니까. 돈을 주면 이거를 보면 얼마나 내가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 그리고 이 돈은 실시간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2천만 원, 2,001만 원, 2,002만 원 수익률이 너무 좋은 ETF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 실시간으로 돈이 올라가고 있어. 이러면 보통 사람이 뭘 하냐면 출금을 해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만 2천만 원 다 출금하진 않아요. 보통. 왜? 돈이 막 올라오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진짜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보통 출금을 해봅니다. 출금 신청을 하니까 진짜로 3일 뒤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바로 돈이 들어오면 또 무슨 법 위반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 명의 계좌로 세탁을 깔끔하게 해서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한국인 명의 계좌로 저한테 돈이 2, 300만 원이 실제로 3, 4일 뒤에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오면 안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믿을 수 없다고 봐요. 이 정도 되면 대부분 믿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수익률이 좋아서 나도 원래 처음에 2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2억이 돼서 그 중에 2천만 원 오빠 보내드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도 돈 있으면 여기 넣어가지고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넣어봅니다. 이제 내 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조금씩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넣으면 어김없이 계정에 돈이 올라가 있습니다. 계정은 계속 돈이 늘어납니다. 내가 실제로 내 돈 들어간 건 3, 4천만 원이야. 그런데 이 계정엔 2억이 돼 있는. 그러면 나는 이 2억을 찾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이제 출금을 하려고 합니다. 한 1억 출금을 하려고 출금 신청을 누르자 연락이 와요. 사이트 쪽에서. 네가 뭘 잘못했다. 그래서 걸렸다. 국세청에 지금 적발이 됐다. 그리고 지금 네 계좌가 묶였다. 이걸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좌를 써야 된다. 300만 원 입금해라. 2억을 뽑는 일인데 300만 원 못 넣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5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보증금이 어쩌고 뭐 수사가 어떻고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결국 내 돈 5천만 원, 6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계정은 풀리지 않고 어느 순간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돈 5천만 원, 6천만 원을 날리고 내 마음속에는 내 돈 2, 3억을 날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사기를 당한 게 가장 보편적으로 요즘에 일어나는 형태의 로맨스 스캠이에요. 이 얘기 제가 하면 듣는 분들 중에 특별히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야 200만 원 처음 들어왔을 때 혹은 2천만 원 처음 출금해놓고 입 딱 씻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득이잖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되냐면요. 그 200만 원 들어온 돈의 정체가 뭐냐면 나 같은 다른 피해자가 입금한 돈입니다. 아까 지정해준다 그랬잖아요. 어디 계좌로 투자를 할 때 돈 넣어라 지정해준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내 계좌를 지정한 거예요. 결국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결국 저한테 입금한 사람은 언젠가 고소를 하겠죠? 고소를 하면 제가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 계좌가 묶여버립니다. 내가 결국 어딘가 계좌로 뿌려둔 돈이 훨씬 많은 내가 피해자인 게 명백하면 내가 돈을 200만 원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크게 뭐 처벌받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2천만 원 어디서 입금해가지고 딱 그 뒤로 내가 어디 딴 데 입금한 게 없어. 그럼 경찰이 나는 모르고 나도 피해자요란 말을 믿어주겠어요? 너는 그냥 공범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고 입증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돈은 범죄 수익 환수로 다 뺏기고 오히려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로맨스 스캠의 구조이고요. 당하는 사람 굉장히 많고 제가 지금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많이 속지만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뭐 금 ETF라고 했지만 쇼핑몰을 하니까 쇼핑몰에 투자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 뭐 롤렉스 샵을 하나 열었다. 로맨스 스캠 된 상태에서 롤렉스 샵을 하나 열었는데 특별히 싼 가격으로 사게 해주겠다. 이거 뭐 2천만 원짜리 데이토나인데 특별히 500만 원에 나와서 이거를 내가 반 부담하고 오빠가 500만 원만 주면 주겠다. 그래놓고 연락 끊긴다든가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진행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도 당연히 많고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AI를 활용하지 않고 목소리로만 이런 범죄가 가능한 건가요? 주로 이제 남성들 상대 범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남성 상대 범죄의 경우에는 뭐 AI도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번역기 정도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상대 범죄의 경우에는 사칭형 범죄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정우성인데 내가 이정재인데 내가 브래드 피트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DM을 보내서 뭐 지금 아이를 혼자 키우시는 것 같은데 너무 멋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이어가서 그렇게 이제 범죄를 저질러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아무래도 저는 좀 여성들이 조금 더 경계심이 더 있고 더 똑똑한 경향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유명인이라고 하면 좀 더 잘 속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성 상대 범죄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I 딥페이크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뭐 무료로 할 수 있는 혹은 월 2, 3만 원만 내면 할 수 있는 수준의 AI를 이용해서 이런 영상 통화, 뭐 짧은 영상 이런 식의 것들을 이용해서 로맨스 캠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고요. 또 로맨스 캠의 타겟은 20, 30대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50대, 60대, 심지어는 70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5, 60대가 돈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런 거에 잘 속습니다. 잘 속는 이유도 크게 두 가지인데요. 기술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부족하기 때문도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야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50대 남자인 너를 좋다고 하는 게 말이 돼? 그런데 그게 좋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50대 분들 입장에선 갑자기 외국인들이 한국에 이렇게 여행을 많이 오고 K-팝 가수 뭐 한국 남자 가수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릴 때부터 한국은 일본보다 떨어지고 뭐 다른 외국의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나라다 이런 걸 디폴트로 깔고 생활하셨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아니 한국 남자보다 미국 남자가 훨씬 잘생겼는데 그 아무리 뭐 괜찮은 한국 남자라 한들 한국 남자 아이돌의 외국 백인 여성들이 막 난리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현실로 겪다 보니 그렇다면 한국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50대인 나를 좋아해 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어차피 둘 다 불가해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뭐 국뽕 내지는 자부심 같은 거랑도 막 연결이 돼서 야 내가 50대지만 한국 남자라고 하면 젊어 보인다, 동안이다, 한국 남자는 왜 이렇게 멋있냐, 한국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비율이 아무래도 50대, 60대가 좀 더 높습니다. 투자 리딩방의 수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떻게 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리딩방. 무슨 말이냐?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가 뭐냐면요. 투자자문사를 하거나 아니면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종목을 추천해줘도 안 되고 종목을 추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도 안 되고 특히 1대1 추천을 해서 돈을 받고 이런 건 다 불법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해도 1대1 추천을 해주고 돈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어떤 순수한 그러니까 제일 좀 범죄의 정도가 낮은 리딩방 같은 경우는 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곳들이에요. 내가 확실한 정보를 줄 테니 돈을 내놔라. 확실한 정보를 줄 테니 여기에 이 주식을 사라. 그래서 어떻게 식으로 주로 이루어지냐면 굉장히 많은 막 간증글 같은 것들이 막 올라오죠. 이 추천을 오늘 몇 시에 몇 명한테만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을 저도 이것 때문에 뭐 수익률이 엄청 높았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거에 그런 남들의 흐름에 흘려서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뭐 최종 회원, 뭐 슈퍼 회원 뭐 이런 거 되기 위해선 돈을 내라 라고 하는 방식의 가장 단순한 리딩방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약간 응용은 뭐가 있냐면 뭐 비상장주라든가 아니면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매우 적은 주식들이 있어요. 이런 주식들을 추천을 해서 사게 하고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들고 있던 물건을 비싸게 팔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자기들도 같이 산 다음에 금액이 올라갔을 때 자기들이 팔거나 뭐 이런 식으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예전에 김희진 씨가 했던 방식처럼 비상장 주식을 산다고 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비상장 주식 거래를 안 했다가 떨어지면 그때 그 떨어진 값에 사고 떨어져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르게 되면 그거는 그때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리고 자기 돈으로 사 이런 식의 것들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1세대 리딩방입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완벽한 사기까지는 아닌 종류의 리딩방들이 있습니다. 이런 리딩방은 사람들이 속기 좋아요. 속기 좋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경제 채널 같은 데서 이런 리딩방을 약간 조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전문가라고 나와서 주식 추천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런 리딩방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거기서 사실 불법적인 행동도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1세대 리딩방들은 그런 누가 봐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경제신문, 경제 채널에 나오는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믿기가 더 쉽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리딩방은 뭐냐면 사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사기. 앞 단계는 이제 유사 수신 행위 정도였다면 이때부터는 진짜 사기로 들어가는데 뭐냐면 애초에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가짜인 경우. 무슨 말이냐? 투자를 할 때 네가 갖고 있는 뭐 미래에셋이다 무슨 뭐 키움증권이다 그런 증권사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는 시스템, 우리가 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보통 뭐냐면 주식인 경우도 있고 한때 유행했던 건 FX 거래라는 거였고 지금은 금 선물, 금 ETF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자기들이 운영하는 사이트, 자기들이 뭐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계정을 만들면 그 안에서 이제 뭐 금 선물이라고 해볼게요. 금 선물 가격에 따라서 내가 뭐 1,000만 원 넣었어요. 그러면 내
아이디, 이름 이렇게 있겠죠. 일반 증권사 시스템이랑 똑같아요. 내 이름이 있고 있는데 현재 뭐 평가, 뭐 매입 금액 얼마, 평가 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숫자도 계속 증가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다 온라인 게임상의 숫자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입금한 1,000만 원이라는 현물은 이미 여기에 입금이 돼서 끝난 거예요. 나는 이미 1,000만 원을 뜯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착각에 빠져서 자꾸 돈을 입금하게 되고, 결국은 여기에 보이는 내가 입금한 돈이 4천, 5천이지만 실제로 여기 아이디에 보이는 2억, 3억으로 보이는 이 돈은 실제하지 않는 돈입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 FX 거래 사칭 사기 같은 경우도 이런 게 많았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보면 수익률 확인할 수 있고 수익률을 확인해 보면 몇 억이 돼 있어요. 수익률이 막 500%, 600%야. 그러나 이건 다 그냥 프로그램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실제로 내 돈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것 때문에 돈이 발생한 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의 것들이 사기고요. 이게 1번 유형과 2번 유형은 외향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고, 또 거기에 더해서 요즘에는 유명인 사칭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미래에셋 대표님이라든가 홍춘욱 박사님, 무슨 유명한 가치 투자자, 심지어 워렌 버핏,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봤어요. 이런 식으로 빌 게이츠도 있죠. 그런 식으로 사칭을 하면서 정보를 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이런 사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리딩방에 들어가실 때 들어가셨더라도 자기들이 말하는 프로그램, 자기들이 말하는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라는 거는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3단계는 뭐냐면, 첫 번째가 유사수준행위고 두 번째가 사기라고 했죠. 세 번째는 진짜 사기에다 공범까지 만들어주는 형태입니다. 일종의 다단계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뭐 자기 사이트를 이용하라 이런 건 동일한데,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거기에 몇 퍼센트를 준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소개하게 만듭니다. 코인, ETF, 코인, 그리고 뭐 금선물, 뭐 무슨 은, 뭐 동, 히토류 여러 가지 이름을 하고 있으나 그 근본은 사실 이 사이트에 오가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동일한데, 여기에 더해서 주변 사람들을 추천해 오면 거기서 몇 퍼센트를 준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 너는 돈을 더 벌 수 있다. 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리고 요즘에는 얘기할 때 이걸 돈으로 안 하고 뭐 US 테더로 준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테더는 달러랑 연관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 중요한 건 테더가 믿을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 사이트에서 오간다는 테더가 다 뻥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의 것까지, 그러니까 공범까지 만드는 것이 이제 3단계의 어떤 방식이 됩니다. 사람들이 왜 속냐면 일단 욕심 때문이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만큼 능력이 있었다면 본인들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걸로 투자해서 돈을 벌지 굳이 나를 리딩방에 넣어주진 않겠죠. 그런데 이게 다 결국은 내러티브와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기가 쉽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런 리딩방 가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생각에 이럴 것 같잖아요. 아, 무슨 프로님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바람잡이들만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비판하는 바람잡이가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럴 거면 왜 추천해 줍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하면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한테 내가 마음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한번 속셈 치고 한 5만 원 해보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이 5만 원 나 속는 줄 알았는데 8만 5천 원이 됐네요. 믿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아, 나도 긴가민가 했더니 결국은 솔직히 지금도 100% 신뢰는 안 가지만 긴가민가 했는데 어쨌든 소액 벌기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신뢰를 주고 마음을 줬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바람잡이가 얘기하는 거에 속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00% 바람잡이입니다. 리딩방 안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같은 편입니다. 다 당신 하나를 어떻게든 올가매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획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000명이든 2000명이든 텔레그램 계좌 2000개 만드는 거 순식간 일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만, 사람 심리상 나는 뭐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내가 뭐 아이를 낳았는데 뭐 남편이 갑자기 뭐 죽었거나 아프거나 뭐 이래서 힘들었는데 긴가민가하고 처음에 넣었던 20만 원 30만 원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이런 내러티브, 그리고 내가 신뢰를 줬던 대상이 하는 말, 이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쉽사리 신뢰를 주게 되고요. 한 번 신뢰를 주면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 확증 편향대로 그대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속고 속은 다음에도 쉽사리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리딩방에서 돈을 번 사람도 많은데요. 모든 리딩방이 사기인 건가요?
리딩방이라는 건 아무리 운이 좋고 아무리 잘된 리딩방이라고 해도 무조건 불법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리딩방이라는 그 순간, 그게 이름이 뭐 코인이든 금이든 뭐든 간에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왜 돈을 벌게 해주겠어요? 잘 아는 사람들도 여러분한테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투성인 세상에, 여러분이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데 왜 여러분을 돈 벌게 해주겠습니까? 그걸 떠나서 리딩방은 정말 좋아봐야 아까 말씀드렸던 유사수신행위로서 불법행위고 여러분은 그 공범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뭐 로맨스 스캠에 나가시는 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리딩방은 그냥 나오셔야 됩니다. 리딩방을 신뢰하시면 안 되고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내가 모르는 영역일수록, 내가 모르는 영역, 무슨 코인, 밈코인, 코인 상장 모르시잖아요.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함부로 남의 말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솔직히 저는 로맨스 스캠이나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보다 리딩방 상의 당하신 분들한테 좀 더 가혹하게, 좀 더 잔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을 지금 힘든 상태, 빚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제가 회생파산 하면서 상담하는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고 계신 분들 꼭 알아두세요. 100% 사기, 아무리 운이 좋아도 불법행위입니다. 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리 운이 좋아, 여러분은 높은 확률로 돈을 뺏기실 거고 뜯기실 거고 피해자가 되실 거고, 운이 좋으면 가해자가 되실 건데 가해자가 돼서 번 돈도 지극히 작을 겁니다. 그래서 리딩방은 무조건 안 하시는 게 답. 누가 추천해줬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안 하는 게 답. 내가 잘 모르는 거, 뭐 US 테더가 어쩌고 뭐 선물이 어쩌고, 안 하는 게 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무의 마침표 채무닷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의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빚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빚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고요. 그래서 빚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 노력들이 사기 피해가 되거나 아니면 범죄에 가담하는 일들이 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고, 그런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주로 이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셨을 때, 특히 빚 문제로 어려우시는 것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거고요. 범죄의 타겟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합법적인 방법으로 빚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여러분의 빚을 없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이 제가 사실 제 주변에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 친구들도 좀 회생 많이 시켜줬는데, 정말 그런 게 가능해? 정말 그런 길이 있었어? 이런 반응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는 회생이랑 파산이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중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빚을, 그리고 경제적 어려운 상태를 어떻게 없애줄 수 있는지 제 입장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회사 내에는 단지 회생파산 업무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제범죄라든가 민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 변호사들이 20명이나 계시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방향이 뭔지를 생각해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일 좋고요. 또 저희 채널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야 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 보시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여러분의 빚 문제를 합법적으로 없애시기를 바라겠습니다.